지구 시스템에서의 집권의 변화인데, 뭐 이거 그 판구조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거든요. 대륙이 이동해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대륙이 어떻게 대륙이 이동하냐, 땅덩어리가.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동하냐. 그래서 안 믿었는데, 그 증거, 그러니까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나 같으면 믿어줄 것 같아, 사실은. 그 정도 베게너가 주장한 정도면은 그럴듯하다라고 믿어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깐깐해.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여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맞추기 어렵네.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잖아요. 요런 부분도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딱 끼면 여기 딱 맞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 어스 위성 사진을 다 이어붙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바닷속도 이렇게 좀 보여요. 위성 사진을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졌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여. 여기가 지금 갈라지죠. 그래서 뭐 주장했는데 이제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다가 나중에 뭐 멘틀 대류설, 뭐 해저 확장설, 그런 게 다 이렇게 취합이 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론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판으로. 하나의 땅덩어리. 근데 그 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버전입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긴 해.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 집권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도 일어나고요. 습곡 산맥 이런 거 만들어져요. 습곡 산맥은 지층이 있는데 옆에서 힘을 줘서 밀잖아. 그럼 얘가 휘어져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이런 걸 습곡이라고, 습곡.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이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습곡 산맥도 형성이 되고 대륙 이동도 있다. 대륙 이동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2cm에서 뭐 7, 8cm 이동합니다. 이 1년에 한 손톱 자라듯이 이동하는데, 근데 그게 뭐 수억 년 쌓이면은 엄청 많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아무튼 지진, 화산활동, 습곡산맥 형성 이런 거 다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게 돼요. 자, 변동대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 막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이런 데가 변동대야.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 그래서 화산 때는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빨간 점으로 찍는 거예요. 찍어, 이렇게 따다다닥 찍어. 그 다음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찍어. 그럼 거의 어떻게, 거의 겹치죠? 근데 또 희한하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기만 집중돼서 일어나죠. 여기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 일어나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요런데 자주 일어난다. 여기 뭐 미국 LA 이런데 살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진 자주 일어나요. 그 LA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폭동 일어나고 이러기도 해. 일본도 뭐 일본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 엄청 좋아. 지진 화산 잘 안 일어나.
얼마 전에 한번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1월달에 집에 있는데 흔들리더라, 이렇게. 근데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일치, 완벽히 일치는 아니죠. 그런데 특정한 지역의 좁은 띠 모양을 이룬다. 근데 이게 배우면 알겠지만 왜 띠 모양을 이루냐, 판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판의 경계 부근에서 이 판들이 움직이다가 막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판 경계 부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여기 써져 있는 거,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는 태평양 주변이에요. 환이라는 게 원래 고리 환자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리 모양이다, 이거 고리 모양. 그리고 요거는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여기는 히말라야고 저기 연결되면 알프스야, 알프스. 여기 알프스야, 여기. 그래서 알프스 산이랑 히말라야 산이랑 이렇게 거기 화산대 지진대가 있고요.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산맥인데, 여기 요런 게 해령이에요.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 요런 데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야. 여기가 전체 화산의 80% 정도 차지해요. 요 고리. 그래서 요 별명이 있죠.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 80% 정도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서 발생합니다. 자, 알고 있으시고, 알프스 이런 데도 사실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아니구나.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지형. 이게 아무튼 용어가 헷갈려요. 뭐 어떤 건 해령, 뭐 어떤 거는 뭐 무슨 지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땅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열곡대나 뭐 해령이나 해구나 뭐 호상열도 이런 거는 지형이라고 해, 지형. 열곡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 밑에서, 이거 뒤에 좀 배운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땅이 갈라지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자 모양 골짜기로 되고,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열곡대라고 해.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바닷물이 들어올 거야. 바다 될 거야, 바다. 땅덩어리인데 바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양이 된다. 제일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이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 아프리카에, 아이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쓱 뭔가 이렇게 갈라져 보여요. 이렇게. 그쵸? 요거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밑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어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요 홍해도 사실 요것도 여기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다. 열곡대는 육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거, 바닷속에 대규모 해저 산맥. 이 령이라는 게 이제 뭐 산맥을 령이라고 해요. 뭐 차령 산맥 뭐 이런 식으로. 령은 해저 산맥을 의미해. 근데 해저 산맥이 또 왜 되냐면 뒤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바닷속에서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이게 심해저 평원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2000m 정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옆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저에 이게 산맥이야, 산맥. 이거 해저 산맥.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대서양 중앙해령.
방금 아까 선생님 가르친 거. 요거. 대서양, 이게 대서양이죠? 대서양 중앙해력.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2억 년 전에 붙어 있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얘네 둘이. 그래서 하나의 초대륙이었는데 갈라진 거 맞습니다. 베개노말이 맞았죠. 해구는 되게 깊은 골짜기야. 뭐 바다 뭐 입구 뭐 이런 거야. 해구.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 배우겠지만 엄청 깊은 바다가 있어. 이런 거 여기가 깊어. 그쵸? 여기 깊어 보이지? 여기 해구야.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인데 여기가 제일 깊어요. 뭐 한 10,000m 돼요. 10,000m 됩니다. 일본 근처 일본 해구 있고 여기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 있고. 근데 여기 근처에 괌이 있어. 괌 엄청 무서운 동네야. 여기 왠지 폭 빠질 것 같아. 뭐 괌 가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니야. 여기 뭐 마리아나 해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걸 해구라고 한다. 해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상열도. 호는 이런 거죠. 호 이렇게 이런 거 호라고 하죠. 호. 호처럼 섬들이 늘어서 있는 거를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해구가 나란하게 원의 호 모양이다. 일본 열도나 뭐 안류산 열도 뭐 이런 애들이 호상열도. 이 섬이 여기 보시면 섬이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서 있죠. 이렇게 섬이. 여기도 섬이 늘어서 있죠. 요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뭐 괴물 같기도 하고. 섬이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요 안에. 자,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대규모 산맥이에요. 대규모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왜 이렇게 높냐면 옆에서 밀어가지고 이거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구글 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보면 돼. 엄청 좋아. 여기. 이거 다 공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인데 뭔가 접혀 있잖아. 여기 접혀 있잖아. 옛날에 인도가 섬이었어. 인도가 섬이었는데 얘가 와가지고 여기를 꽝 부딪힌 거야.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요런 거는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설명하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판이 멘틀의 대류에 따라 이동한다. 대류라고 하는 건 이제 뜨거우면 솟아 올라오고 차가우면 가라앉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액체 상태여야 할 것 같지만 멘틀은 실제로는 고체야. 고체긴 한데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그래서 자, 여기는 지각이고요. 지각하고 멘틀의 상부 중에 한 100km 깊이까지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각은 암석으로 되는 거 맞고 멘틀 상부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암석이긴 한데 여기는 좀 연약권이라고 해서 여기는 물렁물렁해. 여기는 딱딱하고 요거를 우리가 판이라고 해요. 판. 지각과 멘틀 상부 포함해서 두께 한 100km 정도. 거기 암석권인데 그거를 판이라고 해요. 판. 근데 요런 판들이 한 10여 개 넘게 있어요. 지구에. 그 다음에 이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자, 연약권은 한 100에서 400km 정도인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고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 대류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판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멘틀이고, 요 대륙판이 더 두껍죠. 해양판보다는. 대륙판이 두껍고요. 암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밀도가 작아요. 중요한데 화강암질 암석이 밀도가 작아.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해양판 상부인데, 그러니까 상부 멘틀인데 두께가 얇은 대신에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현무암질이 밀도가 커요. 현무암은 좀 까맣고 화강암은 좀 하얗잖아. 그렇게 까말수록 철이나 니켈 등 무거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둘이 만약에 만나잖아. 이게 만나면 무거운 애가 밑으로 가라앉아. 둘이 만나면 해양판이 가라앉습니다. 밀도차 때문에. 자, 요건 좀 특이한 건데, 요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성질을 동시에 가져. 뭐 그런 것도 있긴 해. 아무튼 여기 대륙판의 성질과 해양판 성질 같이 가지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넘기겠습니다. 판의 이동의 원동력. 자, 뭐 예를 들어서 코코아 가루를 뿌린 다음에 가열을 해. 그러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 올라온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순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코코아 가루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쵸? 그런 것처럼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식으니까. 뭐 해령은 주로 바닷속에 있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쭉 가다가 얘가 오다가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 하강하는 부분.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얘가 가라앉아가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치면서 요 위에 있는 이런 대륙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해령이라는 게 생기고,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로 모이기 때문에 해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하고, 뭐 습곡산맥이나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판 위의 이동의 원동력 뭐냐? 멘틀 대류라고 쓰면 돼. 멘틀 대류.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 운동이 있다. 자,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유럽하고 아시아 합쳐가지고 유라시아라고 하는 거야. 유라시아판에 속해, 우리나라. 근데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요게 중요한데요. 서로 요렇게 모여. 근데 모이는데 태평양판은 해양판이야.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 그래서 이 해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밀도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게 깊은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 이 태평양판하고 여기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 태평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 깊은 바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여기 화산 활동도 심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가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이 모이는 거는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뒤에 나올 텐데. 갈라지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가끔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어긋나는 부분. 어긋나는 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모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여기 갈라지기도 하고 여기 지나치기도 하고 요런 데는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는 이 땅덩어리 갈라질 거예요. 여기 아이슬란드는 여기가 춥긴 한데 온천이 많아. 왜냐면 저기 화산활동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 키포인트. 화산 때는 화산활동이 잦은 부분이고요. 지진 때는 지진이 잦은 부분인데 거의 일치해.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판의 경계야. 판의 경계. 판들의 경계. 판의 중앙이 아니고.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 경계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인데 맞아. 맞는 이론이야.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냐? 멘틀의 대류다. 멘틀 대류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요 따로따로 볼 거고요. 조금만.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만 한번 풀고 할게요. 네. 214쪽에 1번에서 4번까지만 풀고 하겠습니다. 여기 풀어보세요. 변동대는 뭐 화산활동, 지진활동 뭐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변동대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변동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게 태평양 주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아. 네, 기억면 디귿.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여러가지 지형.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열곡이 길게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지형이다. 열곡대. 대양의 해저에 발달한 대규모 해저 산맥, 해령. 해구와 나란하게 호 모양을 이루고 배열되어 있는 섬, 호상열도. 쓰면 되고요. 자, 여기 판이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을 암석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멘틀 상부까지. 이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멘틀 상부까지 합쳐야 돼요. 판이 암석권이야. 판. 암석권이 판이야.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크다. 해양판의 밀도가 커요. 해양판. 해양판이 얇은데 밀도가 큽니다. 지그시 답이고요.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의 이동 속도 모두 같은 거 아니라 이게 달라요.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아닙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멘틀 대류라고 해도 되고. 자, 외울 게 많아가지고요. 외울 게 많아요. 자, 판의 경계를 이제 나누는 거야, 종류를. 발산형 경계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면 우리가 발산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멀어지면. 근데 어디서 멀어지냐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멀어져.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여 두 판의 양쪽으로 멀어지게 하는 경계인데 두 판에 멀어지는 틈으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땅덩어리는 좀 젊은 땅덩어리예요. 젊은 땅덩어리. 여기는 좀 늙은 땅덩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양판은 여기는 좀 젊은 땅이고 여기로 가면은 좀 늙은 땅이야. 근데 나중에 해양판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해양판은 한 3억 년 정도밖에 안 돼, 사실 나이가. 근데 대륙판은 그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뭐 한 25억 년 전 돌멩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고, 마그마가 솟아 올라온 다음에 식으면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되는 거야, 해령에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은 중앙 해령이라는 게 생겨, 해령. 근데 여기에 요 뜨거운 계곡이 있거든, 뜨거운 계곡. 뜨거운 계곡은 열곡이라고 하기는 해. 여기 열곡. 이거를 열곡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해령이라고 하세요. 요런 지형은 해령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열곡이 있긴 하지만, 해양판과 해양판에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이 해령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천발지진이라는 게 있어요. 천발지진. 지진의 종류를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이 있고 중발지진이 있고 신발지진이 있어요. 천발지진은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그래서 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천발지진이 발생해요. 천발지진. 깊은 곳 아니야. 그래서 요런 예로는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태평양 해령 등이 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이게 서로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열곡이라고 하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그 해령에 있는 곳에서의 열곡은 조금 규모가 작은 거? 그러니까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열곡인 거고, 열곡대는 열곡이 쭉 늘어서 있는 거긴 해요. 이거 열곡대라고 하고, 나중에 여기가 해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천발지진이 생겨요. 천발지진. 이게 좀 어렵고 헷갈리는 이유가, 만약에 발달하는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 열곡대 쓰는 거고, 지각 변동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 문항에 따라 대답이 좀 달라. 응? 발달하는 지형은 열곡대,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 수렴형은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에 생겨요.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 멘틀 대류가, 미안해, 마그마가 아니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수렴형은 모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인다. 모입니다. 근데 모이게 되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면 섭입형이라고 해서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이런 걸 섭입된다라고 해요. 섭입된다.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내려가면서 해구가 만들어져. 해구. 여기 해구.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산활동 결과 섬들이 막 생겨. 그런 거를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호상열도 어디 있나요? 호상열도 생기고, 모이다 보니까 이거를 밀어 올려.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자, 화산활동 있고, 중요한 게 요게 이제 만약 고등학생이면 이런 거 중요한데, 지진이 얕은 곳에서도 생기고 중발지진도 생기고 신발지진도 생겨요. 신발지진 생기는 거는 요 경우만 그래.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했을 경우만 그래요. 서비평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 예들이 일본 해구, 일본 열도, 페루와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등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일어나는 거야. 요 해양판과 대륙판, 여기 안데스 산맥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요 해양판이랑 대륙판 충돌하면서 해구가 있죠. 해구가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여기는 안데스 산맥, 엄청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됐죠. 숫곡 산맥이. 좀 어려운 말들도 있어요. 뭐 베니오프데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베니오프데라고, 여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평 중에 방금 한 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고요. 만약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둘 중에 무거운 애가 가라앉는 거예요. 해양판끼리도 밀도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에서인데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충돌합니다. 둘 다 저기거든요. 둘 다 그 해양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화산활동 잘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서비평에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둘 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하나가 섭입돼서 이렇게 막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 올려, 둘 다. 대륙판끼리 충돌했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신발 지진까지는 없어요. 천발, 중발 지진까지만 있고, 신발 지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화산이 없어. 화산.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데는 뭐 지진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산 활동은 없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대륙판끼리 서로 충돌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주변에 유라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여기 지진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산활동도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충돌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마그마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구를 판 경계를 중심으로 화산활동이 많이 생기는 곳이 대륙판이야. 대륙판. 자, 보존형 경계. 엄청 이렇게 많죠. 보존형 경계는 이 해령이 있잖아. 해령이라는 게 이렇게 뚝뚝 끊겨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운데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거든요. 여기가 땅덩어리가 끊겨 있거든요. 여기가 요런 데를, 요런 빛이 요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이라고 해. 요 지형을. 그리고 이 경계 이름은 보존형 경계라고 해. 판이 소멸되거나 다시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지형은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활동 거의 없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유명한데, 여기가 이제 뭐 LA 근처입니다.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지역이. 선생님 봐봐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보존형 경계인데 여기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판이 어긋나질 않죠. 여기만 보존형 경계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같이 가거든. 이렇게 여기만 보존형 경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보면은 이제 보여요. 여기에 잘 보면 보이긴 하는데 어렵네. 여기가 해령이 하나 있고 저쪽에 해령 하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쪽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서로. 여기에서 LA 이런 데서 지진이 자주 발생해요.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미국의 여기. 자, 그래서 엄청 많죠. 어려워. 사실 처음 보면 어렵고, 해령에서는 마그마 상승하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발사능 경계죠. 발사능 경계는 발사능 경계 마그마 상승하는 거고, 수렴형 경계는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이고, 발사능 경계에서는 해령, 그러니까 바다면은 해령, 만약에 육지면 열곡대, 육지면 열곡대. 그 다음에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는 변환단층이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여긴. 그 다음에 수렴이 되는 곳은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이고, 그럼 습곡산맥이 생기거나 호상열도가 생기거나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엄청 어렵죠. 자, 그래서 아무튼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 해령이나 열곡대, 이건 이제 바다에서는 해령이고, 육지에서는 열곡대고, 수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는데 판이 소멸하는 곳이고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발달하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어긋나는 부분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데, 거기에 발달하는 지형이 변환단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지형들을 말하는 거지. 어떤 지형이 발달하냐. 자, 그러면 이제 직권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 활동이 뭐 발생하면 뭐 화산가스 이런 거 뿜어져 나올 수 있고요. 뭐 용암 이렇게 흐를 수 있고, 화산 세설들이 막 이렇게 막 산사태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주기는 해. 근데 피해를 주는데 나중에는 이 화산재들이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땅이 비옥해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해를 주긴 하는데 좀 지나면은 뭐 식물도 잘 자라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지형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해령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그래서 여기 지열 발전해가지고 전기나 난방 이런 거를 한 60% 정도를 이제 지열 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자, 지진은 대부분 피해가 많긴 한데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지하 광물질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진파 분석을 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본이네. 일본 요거 집 다 싸그리 이거 다 밀립니다. 엄청 무서운데.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해. 2004년에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발생한 거는 28만 명이나 죽었네. 28만 명. 금방에. 너무 끔찍하다. 인도네시아 거기 휴양지에 있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지진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해. 근데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내진 설계를 한다던가, 뭐 대피 요령 이런 걸 잘 익혀보자. 근데 화산 활동은 분출할 때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가스가 새 나올 수도 있고요. 지형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고, 지진보다는. 근데 뭐 둘 다 어렵지.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한 방에 오늘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자, 사례를 보면은 여기 동아프리카 열국대 발사능 번개예요. 발사능 번개. 여기 B는 모이지 수려면 경계인데 대륙판끼리 모이니까 수려면 경계이면서 충돌형. 여기에는 대규모 습곡산맥 생깁니다. C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호산열도 생기고 그쵸? 여기에 습곡산맥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쪽에는 습곡산맥이 생겼어요. 여기는 G에는 습곡산맥이 생겼고 여기도 호산열도 생겼고 D에 그 다음에 이 여기는 뭐야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어긋나잖아. 여기가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여기 이름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고요. 저기 I는 대서양 중앙 해령.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엄청 어렵죠? 얘들이 있다. 나 같으면 여기 잘 안 살 것 같아요. 여기 막 땅덩어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살기 어렵지 않나?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고요. LA나 뭐 이런데 일본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살았는데 집 무너져 뭐하고 어떻게 일본에서도 좀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번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때문에 이게 집 무너진 사람들 돌아갔나 모르겠네요. 체육관에서는 살고 있던데. 여기가 이제 LA 부분이거든요.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에 뭐 애플이나 뭐 그런 회사들 많죠.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양성 기후 때문에 살기가 좋긴 하지. 평상시에는. 자, 지진 대비하는 방법. 내진 설계는 지진을 견디는 설계인데 요게 이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요. 요게 있으면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고 면진 설계는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기둥을 뭐 이렇게 스프링에 달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밑에다가 큰 구슬 같은 걸 매달아 놓는다든가 그러면 이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이게 흔들려도요 건물은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것도 무거운 추를 고층 건물에서 추 때문에 얘가 좀 덜 흔들려요. 요런 대만의 어떤 건물 안에 무거운 추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재진설계라고 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플럼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 경계 말고 판의 중앙에서 뭐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어디냐 하와이 이런 데는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나오나? 여기 있다. 봐봐. 여기 하와이에서 아직도 마그마 막 계속 솟아 올라오거든요. 여기 하와이. 여기. 근데 이거는 판의 경계가 아니거든. 판의 중앙이야, 중앙. 요게 다 화산섬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막 화산 활동이 있냐? 이런 거를 이제 그 알려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판 구조론 말고 플럼 구조론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아무튼 뭐 플룸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거야. 이런 데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 솟아 올라오는 이런 열점이 있어요. 열점. 그런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지구과학을 이제 전공하거나 이러면은 배워야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5번부터 일단 12번까지 풀어봐야겠네요. 자, 상대적인 이동인데 이렇게 어긋나면은 이게 뭐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경계를 쓰라라고 하는데 변환단층 쓰면 안 돼. 요거는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서로 모이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다라고 해요.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나고 소멸되는 곳은 답니다. 여기 가라앉으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요런 거에 이제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 해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해저 산맥이 생기는 거거든. 여기 판 경계 부근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각 변동,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얕은 지진이 생겨. 천발 지진이라고. 천발 지진 이렇게 써야 돼.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 있냐 지진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쓰라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에 답을 써주셔야 돼.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 서로 모이네요, 둘 다. 수렴형이네, 수렴형.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는 마그마가 잘 안 생겨. 그림도 그림이지만 화산 활동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고 여기는 화산 활동이 있어. 여기 달라. 공통점 아니야. 천발 지진은 둘 다 천발 지진이 생겨요. 근데 여기 중발, 신발까지 생기고 얘는 중발까지만 생겨요. 어찌됐건 천발 지진이 생기니까 공통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그마가 아무 데서나 생기는 건 아니고 얘가 해양지각에 이게 들어가면서 사실 물을 머금고 들어간다. 물을. 근데 물을 머금고 들어가면 식으니까 마그마 안 생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혼합물이 되면은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마그마가 잘 생겨. 그래서 이게 물을 머금고 들어가면서 이게 마그마 생깁니다. 이게 그림도 이제 화산 활동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경계는 두 판이 어긋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동하는 경계이다. 보존형 경계 말하는 거네요. 이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천발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활동 여기 거의 없어요. 화산활동 없는 데가 여기랑 아까 위에 화산활동 여기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해령에서. 수렴형 경계는 모여. 그래서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수렴형 경계에 있는 부분이고,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 근데 그 얘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영화도 하나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라고 해서 거기 캘리포니아 그쪽에 지진이 엄청 심하게 나는 영화야. 나름 재밌는데 산 안드레아스 영화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설명.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진짜로 이랬어요. 이게 화산 활동이 있으면 막 마그마 솟아올라오고 이러니까 뜨거워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보다도 화산재가 이렇게 쌓이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여기가 온도가 내려가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0.5도 내려갔습니다. 어떤 피나 무슨 화산인데 하여튼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내려갔어요. 진짜로. 고온의 화산 쇄설물이 빠르게 흘러 산불이나 산사태 일으키는 거 맞고, 화산가스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다 맞네. 자,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화산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은 독특한 지형, 온천, 지하, 이거는 이제 지진파가 진행을 할 때, 뭐 만약에 밀도가 큰 어떤 뭐 금이나 뭐 철광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진파가 빨리 지나가고, 뭐 석유가 있어, 석유. 그러면 느리게 지나가요. 그리고 지하 자원을 찾을 수 있어. 지진파 분석으로. 지구 내부 구조 알 수 있는 것도 지진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썼고, 자, 12번에 지진에 대한 설명. 지진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건물, 도로 등 파괴하여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 맞지? 지진은 화산 분출에 비해 발생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이게 화산이 더 쉬워요, 사실. 좀 어려운 얘기네.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게 힘이 응축이 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밀다 보면은 이 지층이 버티다가 갑자기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다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이렇게 좀 솟아오른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른다던가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만 고르면 돼요. 요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요거 좀 나중에 하고.